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다른 누군가한테 뺨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고, 부유한 집안에서 곱디곱게만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우와, 저렇게 맞으면 기분이 대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하필 제 뺨을 후려친 사람도 시어머니였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을 포함한 시댁은 우리 집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우리 집이 잘 산다는 티를 눈꼽만큼도 내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도 명품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브랜드도 잘 쓰지 않았고 대부분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파는 보세들로만 입고 썼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도 했거니와 부모님께서 돈 많다는 거 어디 가서 티내고 다니지 말라고 교육하셨어요. 부모님 역시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신지라 남들이 보기에도 부유한 집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 역시 저처럼 옷이나 가방은 물론 차도 오래된 국산 준중형만 계속 타셨으니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부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죠. 물론 결혼할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결혼할 땐 양가 재산을 깐다고 해야 하나요? 서로 집안에 대해 오픈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남편 집안이 가난했던 터라 더욱 숨기고 싶어 했어요. 이걸 알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기가 죽고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시댁에서 우리 집 재산을 알게 되면 혹시나 우리 집 재산을 탐내는 건 아닐까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요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일부러라도 더 숨기라고 하셨고요. 그랬던 덕분인지 남편과의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호화롭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서로가 모은 돈만을 써서 작은 빌라 전세를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했다고 끝이 아니다. 나중에 정말 신뢰가 쌓일 만큼 쌓였을 때 오픈하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댁도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있었고요.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며 살아야 해. 우리가 돈은 없어도 정이라는 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다른 CM이들처럼 며느리 괴롭힐 생각 없다. 그러기보다는 끈끈하게 화기애애하게 뭉쳐 살다 보면 언젠가 해뜰 날이 빨리 오겠지. 그때까지 같이 힘내보자꾸나. 실제로 시어머님은 저에게 별다른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으셨고 덕분에 고부 갈등 같은 거 하나 없이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었죠.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간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딱 저에게 동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동서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원래 동서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애를 가지게 되고 동서가 있는 산부인과에 다니게 되면서였죠. 그 병원 자체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있었기에 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건물주다 보니 좀 더 신경 써서 잘 챙겨줄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동서는 진작부터 저나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월세를 받을 때 제 얘기를 하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원을 다니면서 나이대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동서가 저를 신경 많이 써줘서인지 저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의사와 산모의 관계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따로 만나기도 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됐죠. 그땐 그 친구가 제 동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원래 그 당시 동서는 다른 애인이 있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애를 낳고 1년이 지났을 때쯤 남자의 바람으로 인해 헤어지더군요. 당연하게도 동서는 많이 힘들어했고 저한테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언니, 남자들은 진짜 왜 그러나 몰라.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 나랑 결혼했으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텐데 바보처럼 새파랗게 어린이한테 홀려가지고는. 언니는 내 마음 이해하지? 알지, 알지. 애초에 난 그 사람 좋게 안 봤어. 뭔가 바람 피울 것처럼 생겼었다니까?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웠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잖아. 그렇지? 오히려 잘 된 거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냐? 진짜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 직업이나 돈 같은 건 상관없는데. 그냥 사람만 착하고 일편단심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아, 형부 지인들 중에 괜찮은 사람 없대? 형부가 돈은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괜찮잖아.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소개해주면 안 되나? 우리 남편 주위에? 글쎄. 우리 남편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긴 해서.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랑 어느 정도 급도 맞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써.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니까? 그럼 우리 남편 동생 한번 만나볼래? 돈을 잘 벌진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착한 것 같더라. 딱히 바람 피울 만한 상도 아니고. 근데 진짜 괜찮겠어? 우리 시댁 집안도 좋은 편은 아닌데. 진짜 괜찮다니깐. 걱정하지 마. 나 돈 밝히는 사람 아닌 거 언니도 잘 알잖아. 사람만 착하면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소개만 시켜줘. 동서가 하도 졸라댔기에 저는 결국 시동생을 소개해줬습니다. 단, 저나 저희 집안에 대한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하기로 했죠. 괜히 그쪽에서 얘기가 새어나가면 상황이 이상해지니까요.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잘 맞았나 봅니다.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결혼까지 순조롭게 하게 되더군요. 저도 저와 친한 사람이 동서로 들어와서 잘 됐다 싶었어요. 더욱 가족 같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묘하게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첫 만남 때부터 그 기미는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동서가 의사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하셨었죠.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왔네, 어쩌네 하시면서. 거기까진 사실 저도 좋았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동서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은연중에 저를 돌려까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아휴, 산부인과 의사라고? 아이고, 이제 우리 집에도 의사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겠네.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안 그래도 우리 첫째 며느리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귀한 둘째 며느리 받으라고 그런 거였나 보다. 저 돈을 그렇게 못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산부인과 의사인 동서가 버는 돈에 비하면 한참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피치 강사로 일하면서 부족하지는 않게 벌고 있어요. 애초에 남편도 같은 직종이기에 저와 벌이도 똑같고요.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형님도 돈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잘 버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직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형님네는 직접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에? 그게 무슨 소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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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님은 사람이 정말 좋다고요. 인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애초에 형님이 소개해준 덕분에 이렇게 저랑 저희 남편이 결혼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 우리 첫째가 성격이 좋기는 해. 성격만 좋아서 아쉽긴 하지만.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딴의 농담이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선 오죽 좋으시겠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뭐 저러다 마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차별은 점점 심해져 갔고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둘째를 가졌을 무렵 동서도 첫째를 가지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만 산부의 좋은 음식이며 육아용품들을 챙기셨어요. 그게 너무 티가 날 정도여서 저희 남편이 서운한 소리를 할 정도였죠. 아니 엄마, 재수 씨만 입이야? 왜 우리 와이프는 안 챙기고 재수 씨만 챙겨 서운하게? 걔는 초산이잖니. 초산 때는 원래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엄마, 우리 첫째 낳을 땐 그런 말 없었잖아. 그래놓고 무슨... 야, 걔는 산부인과 의사라 귀한 몸인데 당연히 무슨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식구들 중에 돈을 가장 잘 버는 게 둘째 며느리인데 애 낳다가 어디 잘못돼 봐라. 그럼 우리 집 다 흔들리는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게 말이 돼? 언제는 가족끼리 뭉쳐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니만 엄마 진짜 속물 다 됐다. 그럼 언제까지 돈 없이 살아야겠니? 내가 이러는 게 다 너희한테도 도움되는 거야 이거사. 아휴, 철딱선이 없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차별하는 걸 넘어 제 아이와 동서의 아이까지 차별하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이건 좀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야 뭐 다 큰 어른이고 전후 사정을 생각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 아이는 무슨 죄란 말인가요?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자기가 예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가족끼리 다 모인 때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갓 5살이 된 제 아이는 본척만척 하시면서 말도 못하는 동서의 아이만 예뻐하시느라 바쁘더군요. 제 아이도 그걸 보면서 자기도 예쁨을 받고 싶었는지 애교를 부려봤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면박 주듯 말씀을 하시는 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유, 눈이 어쩜 이렇게 크고 반짝반짝일까? 예뻐라. 넌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누? 똘망똘망한 게 커서 아주 큰 사람이 되겠어. 할머니, 나도 커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큰 사람? 그래. 뭐 너도 큰 사람이 되면 좋겠지. 근데 그럴 수 있으려나 걱정이 되네. 얘네 엄마는 머리가 좋아서 얘도 머리가 좋을 텐데 네 엄마는 그러지가 않잖니. 왜요? 우리 엄마도 짱 똑똑해요.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알았어. 어쨌든 너도 노력하면 뭐가 되긴 되겠지. 열심히 하렴. 아니 어머님, 얘한테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부터 느꼈지만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깜짝이야. 아니 넌 갑자기 왜 소리를 치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어쩌긴요. 어머님이 저랑 동서를 차별하는 건 저도 알고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얘한테 머리가 좋네 나쁘네, 심지어 저를 닮아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러세요? 얘는 그냥 농담한 거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냥 손자 투덜대는 게 귀여워서 그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농담이에요 어머님. 얘가 아무리 5살이라고는 해도 알 건 다 알아요. 평소에도 어머님이 동선의 아이만 챙기는 거 얘도 다 느꼈을 텐데 어머님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겠어요? 기가 막혀서. 아니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의사 하든가. 애초에 네가 의사든 변호사든 그랬으면 내가 이런 농담도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안 그러니 둘째 아가? 에이, 어머님 그만하세요. 직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형님은 형님대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살고 계시고 분야만 다를 뿐이지 형님도 머리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 저희 아이만 챙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망해지고요. 저희는 가족인데 다 같이 잘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동서까지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님을 말리자 시어머님은 그제야 투덜대면서 언성을 낮추시더군요. 아니, 언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하나? 동서 말이라면 다 받아주는 느낌? 역시 우리 둘째는 사려도 깊구나.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가족끼리 다 같이 잘 지내야 좋지. 아유, 둘째는 어떻게 공부도 잘했으면서 인성까지 좋을까.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아주 그냥 동서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래 할 것 같은 기세였죠.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 저도 더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잠깐의 다툼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동서가 개념이 있다는 점이겠죠. 만약 동서가 어머님 편을 들면서 더 예쁨 받으려고 애썼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애초에 동서는 어머님보다 저랑 친했던 사람이거니와 저희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으니 제 편을 들 수밖에 없겠지만요. 저희 아버지가 동서 편이 많이 봐주려고 월세도 안 올리고 몇 년째 동결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해소되는 부분도 없었을 뿐더러 시어머님의 태도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됐으니 그럴 수밖에요. 저는 속을 부글부글 끓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아예 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시어머니에게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님이 운전을 하시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의 대처가 좀 이상하게 판정을 하더라고요. 정황상 상대방 과실이 거의 대부분이어야 하는데 50대 50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느낌? 뭔가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있는 여자다 보니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억울해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김 여사님 원이 그런 말들이나 안 뱉으면 다행이죠. 믿고 있는 동서는 의사라서 이쪽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꼼짝없이 돈만 나갈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차별을 받고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차에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말까 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둘 순 없더라고요. 저랑 사이가 좀 안 좋다고 해도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 졸이는 시어머님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전 저희 부모님이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어머님과 연결시켜드렸습니다. 그래도 잘 아는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대충 처리하지 않고 꼼꼼히 신경 써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랬던 결과 저희 어머님은 재판에서 승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이젠 승소했으니 마음 편하게 쉬세요. 그래, 그래도 네가 신경 써준 덕분에 무사히 일 끝낼 수 있었어. 네 지인 중에 변호사님이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냥 변호사님 연결시켜드린 게 다인데요, 뭐.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돕고 살아야죠.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동안 내가 좀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좀 생각이 짧았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젠 저도 좀 좋게 봐주세요. 가족끼리 싸우고 얼굴 붉히면서 살면 안 좋잖아요. 특히 저희 아이들은 그런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가족끼리 잘 지내보자꾸나. 그 이후로 한동안은 어머니가 잠잠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동서를 예뻐하시는 건 똑같았지만 예전처럼 저와 동서 그리고 아이들을 차별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어요. 아니, 오히려 저희 아이들에게 생전 하지도 않으시던 선물도 챙겨주시는 걸 보고는
이제야 정말 가족같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명절이 돌아왔을 때 그건 저의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 명절은 예전과는 다르게 여자들만 음식하는 집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어머님과 며느리들만 일하고 있어요. 세상이 달라진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집도 아직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처음부터 그래왔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발생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러 시댁에 갔는데 그날은 동서가 급한 진료가 생기면서 저녁 늦게서야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동서가 힘들게 진료 보고 오는 거니까 맛있는 거 먹여야 된다고 음식 좀 더 신경 써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동서 예뻐하시는 게 하루 이틀인가. 이건 딱히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동서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서가 얼마나 고생하고 오는 건지 다 알고 있기에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음식 준비를 다 마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동서가 오게 됐는데 전 하루 종일 음식을 했던 터라 피곤했었다 보니 동서에게 뒤처리를 좀 부탁했습니다. 동서, 진료 보고 오느라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에이, 언니, 힘들긴. 수술하고 온 것도 아니고 급하게 진료가 좀 밀렸던 것 뿐인데 뭘. 언니야말로 혼자 음식하느라 힘들었겠다.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 저희가 원래 언니 동생 하던 사이라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대화합니다. 아니야, 어머님도 좀 도와주시긴 했어. 그런데 피곤하긴 하네. 정말 진료만 보고 와서 안 힘든 거면 뒷정리만 좀 부탁해도 돼? 당연하지. 내가 그 정도도 못할까봐? 뒷정리 걱정하지 말고 언니는 가서 좀 쉬어. 설거지 싹 깔끔하게 해놓을게. 그렇게 동서와 저, 둘 다 웃는 얼굴로 얘기한 후 동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하고 저는 앞치마를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불이 나게 달려오시더니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번쩍해졌습니다. 뭐야 너? 너 지금 누구한테 설거지를 시키는 게야? 둘째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그러고 싶니? 아니 무슨 급도 안 되는 년이 감히 누굴 시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생각이 없어? 평생에 처음 맞아본 뺨. 전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놀랐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볼을 어루만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야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호통은 계속되더군요. 2년 전년 온갖 욕이 다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형님도 하루 종일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어머님. 그렇지. 일단 저랑 밖에 가서 찬바람 좀 쐬고 와요.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시어머님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혼자 주방에 남은 저는 생각 정리를 하다가 뒤늦게서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내가 정말 뺨을 맞은 건가? 그것도 어머님한테? 내가 왜 맞은 거지?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던가?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화가 점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너무 열이 받아서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따지고 제대로 사과를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며 문을 열고 어머님과 동서가 어디로 갔는지를 찾았죠. 조금 돌아다녀 보니 근처 놀이터 벤치에서 동서가 얘기를 해 보이더군요. 전 그쪽을 향해 다가갔는데 둘이서 나누는 깜짝 놀랄 얘기에 저는 발길을 멈추고 숨죽여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참니? 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맨날 지가 손이 사람이라고 너 구박하고 구전일 시키고 오늘도 그랬을 거 아니야. 너 일하느라 늦게 온 건데 왜 늦게 왔냐고 막 구박했지?
그래서 설거지도 시킨 거지? 에이, 형님 입에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뭐. 제가 아무리 진료를 보느라 늦었다지만 어쨌든 늦게 온 건 사실이고 형님은 그것 때문에 혼자 일한 셈이니까. 전 괜찮아요, 어머님. 원래 형님은 혼자 일하시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럴 만한 걸요, 뭘. 아휴, 너는 어쩜 애가 그리 착해 빠졌어. 그런 일 있으면 나 믿고 첫째 말 듣지 말라니까. 첫째 그것이 영악해가지고는 내 앞에서 착한 척만 해서 혼내기도 쉽지 않고.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잘 버틸 수 있어요. 언젠간 형님도 철이 들면 깨닫는 게 있겠죠. 그때가 되면 다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보다 어머님, 집에 돌아가시면 그냥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형님이 분명 나중에 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제가 더 편해요. 조금 전에 뺨 때려주신 걸로도 충분해요, 어머님. 아휴, 너도 참. 그래, 알았다. 아무튼 너도 너무 참지만 말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려무나. 저는 그 대화를 듣는 내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서. 그 동서가 은근하게 저를 마치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다니요. 이건 그냥 저랑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거기다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착한 척하는 것 같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머님이 여태까지 왜 그렇게 동서만 예뻐했고 저와 제 아이를 차별했었던 건지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와 어머님 사이는 좋은 편이었고 아무리 동서가 의사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이 차별을 하실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동서가 결혼하자마자 계속 저와 시어머니를 이간질해온 것이었다면? 전부터 저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시어머니의 미움을 사게 만든 거였다면? 그렇게 가정을 해보니 모든 게 납득이 가더군요. 그리고 뺨을 맞고 치밀어 오른 분노가 동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전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뚜벅뚜벅 걸어간 뒤 동서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죠.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작 좀 하시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얼른 손 놓지 못해! 너였구나? 여태까지 네가 이 사달을 다 만든 거였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신지. 방금 다 들었어. 어머님과 얘기 나누는 거. 참나 기가 막혀서.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동서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그저 바보처럼 어머님이 동서가 의사라서 차별하고 나 미워하는 줄 알았지 뭐야. 동서가 뒤에서 이러고 있을 줄이야. 저희 얘기를 다 들으셨다고요? 형님, 그게 아니라 방금 그건 그냥 어머님이 흥분을 좀 하셔서 가라앉히느라. 변명은 그만하지. 지금 변명한다고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봐, 동서는?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얼른 그 손부터 놓지 못해! 네, 못 놔요, 어머님. 뭐 어머님은 지금 제가 동서를 구박하는 못된 첫째 며느리로 보이시는 거겠죠? 동서가 참 단단히도 세뇌를 시켜놨으니. 뭐? 세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어머님이 동서한테 무슨 말을 들었든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조금 전에 얘기만 해도 전 동서를 한 번도 괴롭힌 적도 구박한 적도 없거든요. 뭐라고? 아니 둘째야, 이건 대체 무슨 소리냐? 그게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눈치 그만 보고 이제는 좀 사실대로 말을 하지 그래? 아니면 내 입으로 모든 걸 다 말해줄까? 그래, 이왕 어차피 다 얘기하는 김에 아예 우리 집 상황도 같이 말씀드려. 나도 이제 그만 숨기고 싶으니까. 자, 얼른 네 입으로 얘기해.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아마 머리 좋은 네가 잘 알겠지?
과연 동서는 머리가 좋아서인지 한순간에 제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깨달은 것 같더군요. 네, 전 동서의 건물 월세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요즘 동서의 산부인과가 손님이 줄어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월세까지 팍 올려버리면 동서로서는 숨이 막히겠죠? 동서는 그제야 벌벌 떨면서 어머님께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서를 괴롭힌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간질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안은 부자 집안이며 자기는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신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동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점 창백해진 표정으로. 동서의 말만 믿고 본인도 무슨 잘못을 해오셨던 건지를 깨달으신 거겠죠. 거기다 저희 집이 사실은 부자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냐? 네가 그동안 나를 속여왔던 거라고? 아니, 대체 네가 왜? 그러게요, 어머님. 저도 그게 참 궁금하네요. 동서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해왔던 건지. 저랑은 분명 좋은 사이로 지내왔었고 동선의 병원 월세도 올리지 않게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까지 했는데 대체 왜 그런 거야, 동서? 내가 무슨 원수질 만한 짓이라도 했었나, 동서한테? 그게 그냥 형님한테 질투가 나서. 뭐? 뭔 소리야, 그건 또? 네가 나한테 질투를 왜 해? 그게 그냥 형님은 집안이 좋으니까 별다른 노력도 없이 잘 살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정말 죽을 둥 설 둥 열심히 노력해서야 겨우 의사가 된 건데. 그런데 거기다 저는 형님네 집에 월세까지 갖다 바쳐야 하고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잘 보여야 하고 그래서.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형님한테는 고작 그런 이유겠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처럼 아무 고생도 없이 잘 살아왔던 사람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야, 웃기지 마. 힘들게 살았으면 다 너 같은 줄 알아? 너는 그냥 네가 못돼 먹은 거야. 물론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처럼 행동하진 않는다고. 네가 못돼 먹은 걸 불쌍한 척하며 무마하려고 하지 마. 동서는 저의 말에 더는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반면 시어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와 동서를 번갈아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모든 얘기 다 들으셨는데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게 미안하긴 한데 나도 속은 거야. 나도 얘한테 속아서 그런 거라고. 첫째, 너는 왜 말 안 했어? 애초에 처음부터 나한테 말을 했으면. 뭐를요? 제가 뭐를 말했으면 됐던 걸까요, 어머님? 저는 동서가 저를 욕하고 이간질하는 줄도 몰랐는데. 저희 집이 부자였다는 걸 말했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제 처지가 달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시어머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의 배경을 보고 그러시는 건데.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왜요? 어머님은 억울하세요? 그냥 동서가 나빠서 동서가 어머님을 속였으니 동서 탓으로만 돌리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그러기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들이 너무 심하셨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까지 차별하시고. 제가 어머님 이 일 생겼을 때 그렇게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 뺨까지 때리시고. 그건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네, 맞아요. 미안해 하셔야죠. 물론 그런다고 지금 제 결심이 달라진 건 아니겠지만요. 결심? 결심이라니 그건 또 무슨. 앞으로 시댁과의 연은 끊으려고요. 어머님이 속아서 그런 거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저한테 주신 상처가 너무 컸어요. 마지막엔 생전 처음으로 뺨까지 맞았으니. 그리고 동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두고 봐. 기대해도 좋으니까. 그 뒤 저는 곧장 시댁에 들어가 모든 사실들을 밝힌 뒤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님과 동서가 안절부절 못해하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사실을 들은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시어머님과 동서를 혼내듯이 말하는 통에 붙잡을 겨를도 없더군요. 미쳤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야? 형수님한테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엄마도 똑같아. 어떻게 재수 씨 말만 듣고 내 아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얼굴을 못 들겠어, 지금. 앞으로는 우리 볼 생각도 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남편에게 저희 집에 대해 숨겼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애초에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미안해야 할 건 자기라고. 다 자신과 어머니가 부덕했고 동서 때문에 괴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 둘을 보지 않게 하겠다며. 저와 어머님의 일은 그렇게 연을 끊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동서하고의 문제는 단순히 연을 끊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때부터 동서를 향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동서, 잘 지내고 있지? 언제 내 전화가 오나 오매불만 기다렸을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으려나? 동서가 매일같이 사주에 문자를 보낸 건 잘 받긴 했다만 미안하지만 어차피 읽지도 않았고 우리 문제는 제대로 해결해야지? 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넘어가줘. 요즘 우리 병원 힘든 거 다 알잖아. 갈수록 환자들이 줄어서 인력도 줄였단 말이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내가 알아야 할 건 네가 얼마나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가, 그거 아니야? 어쨌든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지는 알고 있나 보네. 그래, 여태까지 남들보다 월세 적게 내느라 좋았지? 이젠 제대로 월세 내도록 해.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내. 근 몇 년 동안 우리 아빠가 동결해줬던 덕분에 꿀 빨았잖아. 아니, 그건 그렇지만...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좋은 사이였잖아. 나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진짜... 그래, 내가 언니 발이라도 할 테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월세는... 그딴 거 필요 없거든. 그리고 좋은 사이를 망친 건 다 네가 자초한 거잖아. 그런 짓을 벌일 땐 죗값을 치를 각오도 했어야지. 안 그래? 언니, 제발. 우리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살려줘. 네가 네 신수 망쳐놓고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니? 자꾸 이렇게 징징대면 자리 다 잡아놓은 병원 아예 쫓겨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월세 올려받는 것 정도는 제대로 하도록 해. 알았어? 사실 월세만 올려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외 건물 문제로 몇 가지 갑질을 더 하긴 했습니다. 사소하게는 허락 없이 게시판 함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청소나 관리 문제로 트집 잡는 것까지. 월세 올려받는 것만으로는 분이 다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천사 아닌가요? 언니, 게시판은 좀 더 두면 안 될까? 우리 공지할 게 좀 많아서 환자분들이 좀 예민하시잖아. 미리 공지된 게 아니면 클레임이 많이 들어와서. 야, 너희 병원만 병원이냐?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병원만 몇 개인 줄 알아? 다른 병원은 안 그러는데 왜 너희 병원만 그러는 거야? 됐고, 너희 할당된 게시판만 써. 알았어? 물론 동서는 저의 이런 아주 사소한 갑질 하나에도 절절 맬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알 바 아니죠. 그러든지 말든지. 참, 저희 시어머님 얘기를 빼먹을 뻔했는데 저희 시어머님 참 대단하시대요. 저희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 뒤로 동서를 엄청 타박하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왜 이간질을 한 데다 다 알면서 숨겨줘가지고는 이 꼴을 나게 만드냐고요. 최소한 이간질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며 동서 탓을 하고 볼 때마다 못되게 군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본인 반성이나 잘 하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은 저한테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동서한테 속은 피해자라면서 피해자끼리 잘 지내보자고 문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되겠나요? 어머님이 보내신 선물은 보내실 때마다 반품하고 있고 문자는 읽씹하고 있죠. 사실이 밝혀진 뒤로 전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끄는 덕분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보다 넉넉히 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엄청 챙겨주고 싶어 하시던 거 겨우 참았었는데 이제서야 숨길 필요 없이 마음껏 챙겨줄 수 있다며 좋아하고 계시죠. 남편은 현재 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한가 봐요. 결국 저한테 잘못을 저지른 게 어머님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저한테 맞춰주고 잘해주며 살고 있네요. 진작 이렇게 살 거리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히려 숨겼던 덕분에 쳐내야 할 사람들을 쳐낼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뺨을 맞는다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도 겪어보고 뭐 나쁘진 않네요. 물론 두 번 다시는 누구한테도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